네, 오늘은 12장 학교보건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건 사업을 대상자별 사업, 사업 내용별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 학교보건도 대상자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학교보건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광의로 보자면 학생, 교직원 더 나가서 우리가 지역주민까지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협의로 대상으로 하자면 학교 안에 있는 인구, 즉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우리가 학교보건 정의해서 학생, 교직원, 가족, 더 나가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우리가 광의의 측면에서 학교보건을 정의 내린 거고요. 우리 교재의 학교보건법 1조 학교보건의 목적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보건 사업의 대상을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보건법에서는 우리가 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보건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즉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우리가 유지 증진하게 하는 사업을 학교보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보건 안에서 학교 간호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학교 간호는 간호학 분야로 보자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 분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리가 학교 간호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지역사회 간호 정의를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지역사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즉 학교 간호의 대상은 학교고 여기에 우리가 간호 활동으로는 간호 제공하는 것, 또 보건교육하는 것, 관리활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호의 목적은 뭐냐면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하는 능력을 더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학교보건이라는 것이 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증진하게 하는 사업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렸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간호라고 하는 것은 이 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간호의 목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이 우리 학교보건의 정의는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 간호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됐는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학교보건의 중요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보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라는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른 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가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중요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학교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학교보건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로 학교는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의 영향이 클 거다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고정된 장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을 위한 조직을 해야 되지만 이미 학교라는 조직은 우리가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건사업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학교라는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 제공이 용이하다 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라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은 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인구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자보건 인구는 5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학교보건 인구는 25% 이상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대상별 우리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건 아니더라도 많은 인구 비중이 차지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 학생은 성장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 시기에 건강을 유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 전체가 앞으로 건강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학습 의욕이 강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을 거다. 즉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에 아주 용이한 시기이기도 하다면서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까지 전달되잖아요. 간접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는 면을 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우리 학생들은 비만이나 운동이나 뭐 흡연이나 술, 약물 뭐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도 우리가 보건사업 관리 대상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보건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구나는 것, 이 부분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 보건 역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학교 보건 역사. 여러분들 우리 교재의 학교 보건의 역사를 연도별로 쭉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몇 개 연도만 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학교보건 역사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67년이에요. 1967년 우리 학교보건법이 최초로 제정됐다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93년도에 와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양호교사의 직무가 우리가 삽입됐다는 것, 구체적으로 양호교사 직무가 어떤 직무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보건교사, 그 다음에 양호실은 보건실, 이렇게 용어가 배칭됐고요. 2005년도에는 우리 학교 신체검사 규칙이 학교 건강검사 규칙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지금은 신체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건강이 평가되지 않고 건강검사라는 명칭으로 건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보건의 발전 과정, 그 밖의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되는 연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관리체계에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보건 사업을 어디서 담당하는가?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중앙에서 보건이나 복지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가 우리 정부 조직 안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보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 않고 우리 교재 교육과학기술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가 교육부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부 부처 중에서 교육부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부처는 우리가 교육부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총괄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 시청이나 도청 안에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과가 뭐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도 밑에 두고 있는 우리가 교육청,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는 교육부,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뭐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관청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보건 사업을 관할하는 부처가 일반 지역 주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밑에 두고 있는 보건소 이렇게 연결되는데 학교 인구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육부, 교육청, 우리 학교 이렇게 이런 행정체계를 통해서 관리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인력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분은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학교보건 인력은 우리가 어떤 인력이 있는가, 각각 우리 학교에서 어떤 보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학교보건 인력 중에서도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인력이 있거든요. 이 배치되는 인력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학교보건과 관련된 인력, 여러분들 용어가 어디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교 보건 인력이라고 그러면 학교보건과 관련된 인력을 총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보건 사업에 관여되는 인력을 다 포괄해서 우리 학교보건 인력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학교보건 인력에는 우리가 학교보건과 관련된 그죠? 학교 보건에 있어서 보건 행정적으로 행정 우리가 관련 인력이 있겠고요. 인력 우리가 학교보건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인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학교보건 행정 관련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이러이러한 인력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직무만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인력에 우리 교재에 학교보건 전문 인력 이렇게 된 게 있죠. 보건과 관련된 전문 인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학교보건 전문 인력을 학교보건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학교보건 관리자다. 요거 학교는 생략되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보건 관리자 이렇게 명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보건 전문 인력이다, 학교보건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보건 인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보건 전문 인력은 우리가 배치 기준도 명시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서 배치 기준도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직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학교보건 인력에서는 우리의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행정 인력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관련 인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학교 설립자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을 관할하는 우리 교육감이라던가, 교육장이라던가,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도지사라던가 학교장이라던가 이런 인력들은 우리가 실제 보건 업무를,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 학교보건과 관련된 우리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재에 학교보건 전문 인력 이렇게 나온 것이 요 학교보건 관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자 보더라죠. 요 관련 인력 중에 우리가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록 되냐면 학교보건에 관한 우리 시설, 기구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이 사람 잘 알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도의 교육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 교육감은 학교보건에 관해서 우리가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환경위생 관리해야 되는 구역을 우리가 정화구역이라고 명칭하고 있죠. 그래서 정화구역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추가해 주세요. 교육감은 환경위생 정화구역도 교육감의 의무.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보건을 위해서 휴교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교령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육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우리가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어떤 시설이라던가 금지행위라던가 금지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기관장에게.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이라던가 어떤 금지행위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건의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의무, 그 다음에 휴교령을 내릴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정화구역 내에 우리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 알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는데 이 관련 인력에 시도지사 하나 넣으세요. 우리가 거기 그 교육감 밑에다가 시도지사 이렇게 넣으시고, 시도지사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 아니겠어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이 시도지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라던가 금지시설에 대해서 행정 조치 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 조치에 관해서 건의하는 사람은 교육감인 거고, 행정 조치를 실시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시도지사인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보더라죠. 여러분들 학교장은 한 학교의 학교 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장.
1차 책임자도 학교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학교보건법에 학교장은 어떤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학교 환경위생 등의 유지관리 의무, 또 학생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의무, 또 우리의 휴교조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휴교령하고 휴교조치는 다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휴교령은 교육감이 내리는 거고요. 교육감의 휴교령에 의해서 한 학교 내의 휴교조치는 학교장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휴교령은 교육감, 휴교조치는 학교장,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거죠. 교육감에게 보고하면 우리 휴교 명령을 결정하는 거는 교육감일 거고, 휴교 명령에 의해서 휴교 조치 취하는 사람은 우리 학교장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무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검사 결과 감염병이 만약에 감염됐거나 의심됐다. 감염병이 우리 학교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나 예방 조치, 당사자에게는 치료나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신고는 보건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고하고 보고는 좀 다른 거죠. 신고는 보건소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감염병이라는 것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우리 방역당국인 보건소로 하는 거고요. 보고는 교육청으로 하겠죠. 우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신고는 누구에게 하고 보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우리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예방조치 의무, 뭐 좀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학교장 중에서도 초등학교장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이 완료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건소 협조하에 완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밖에 학생의 보건관리 의무, 교직원의 보건관리 의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시해야 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구역 관리예요.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거는 교육감, 그 다음에 정화구역 내에 행정조치 취해야 되는 사람은 시도지사. 우리 정화구역이 설정됐을 때 이 정화구역 내의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학교장입니다. 예,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학교보건과 관련된 우리가 관련 행정 인력의 업무들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는 어떤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 교육감, 시도지사, 학교장까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전문 인력, 예, 출제가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 학교보건 전문 인력의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해서 봅시다. 학교보건 전문 인력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보건관리자는 우리 학교보건관리자는 그 보건교사, 그 다음에 학교의사, 학교약사, 우리가 세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의사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자격 조건이 보건교사, 학교의사, 의사, 약사, 예, 의사는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해서 이렇게가 학교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학교에 상주하는 인력은 학교보건교사, 보건교사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나 약사는 그 지역사회에서 개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학교보건관리자는 어떤 의무를 하는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 학교보건 전문 인력,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일단 배치가 되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배치 기준 보도록 하죠. 배치 기준. 여러분들 교재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1항 해서 우리가 보건교사 배치 기준 해서 놨는데, 보건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사, 의사에 대한 배치 기준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것이 맞는 거죠.
학교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명시가 되냐면 우리가 기준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는 기준학급이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입니다. 예. 우리가 기준학급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교사, 의사, 약사 각각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기준학급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보건교사는 한 명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사, 약사 중에서 한 명만 우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학급 이상이냐 이하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교는 의사나 약사에 대한 기준은 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교사에 대한 배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 1인, 약사 1인 이렇게를 우리가 위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 알아보시고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요 학교보건관리자의 의무가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요 보건관리자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로는 주로 우리가 이 보건관리자 중에 학교에 상근하는 인력은 보건교사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건교사의 의무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직무가. 그래서 이 보건교사 직무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건교사의 직무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는 이 보건관리자의 직무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의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학교 약사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요거를 비교 정리할 수 있으셔야지 이 보건교사의 직무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 답을 고르기가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보건교사의 직무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부 자료에 이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 이렇게 우리 학교보건관리자의 직무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첨부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면은 여러분들 학교보건관리자 직무 그래서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약사 우리가 보충 자료 올라간 거 보세요. 보건교사의 직무는 직무를 먼저 보자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계획을 일단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보건계획 수립. 그 다음에 환경위생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업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직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여러분들 건강진단은 의사가 하겠죠. 예, 건강진단 실시할 때 준비나 우리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건강진단 뒤에는 준비협조가 들어가야 돼요. 준비나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나 보건지도 업무 있고요. 학생교직원에 대해서 건강관찰하는 업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의사가 건강상담, 건강평가할 때 우리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학생에 대해서 보건지도, 네, 보건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정방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교사가 보건교육 실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사가 일반 교사도 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잖아요. 보건교육 실시할 때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 또는 필요시에는 직접 보건교육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실의 시설 설비 약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의무. 그 밖에 보건교육 자료 수집 관리하는 것, 기록부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다음에 의료행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의료행위는 우리 1차 보건 의료예요. 간단한 보건 의료를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1차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외상 등에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치료, 응급조치, 상병 악화조치, 그죠?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에 대한 유형지도, 그 다음에 위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의약품 투여니까 기본의약품 투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사의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의 직무는 우리가 왜 보는 거냐면 보건교사 직무하고 좀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학교의사의 직무는 우리가 학교보건계획 수립에 대해서 뒤에 자문이 붙죠. 보건교사가 학교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면 의사가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 유지관리 개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교사가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자문이 붙어야 되죠. 이거는 의사의 고위 직무는 뭐냐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 건강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 고위 직무고요. 질병 예방을 위한 처치나 보건지도는 의사의 업무에도 들어가 있고 보건교사 업무에도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 여러분들 법으로는 건강상담이
의사의 고유 직무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건강상담 뒤에 뭐가 있었냐면 협조가 있었었죠. 그거 여러분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 상근하는 인력이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예, 보건 상담하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법에 의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관리 직무에서 학교 교직원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은 우리가 의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구나는 것 요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자문이 붙는다던가 협조가 붙는다던가 이런 것도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약사의 직무를 보자면 학교보건계획 수립은 우리가 보건교사가 하잖아요.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돼 있고 환경위생 유지관리 개선함에 대해서도 자문.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독극물 관리로 끝나면은 보건교사의 직무죠. 근데 요 관리할 때 필요하다면 약사가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자문이 들어가면 약사의 직무. 그러면 약사의 고유 직무가 뭐냐? 우리 학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 실험 검사하는 거는 약사의 고유 직무입니다. 그래서 요 보건교사, 학교의사, 학교 약사의 직무 요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네, 구분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학교의 건강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교 건강관리,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사업 하나하나 볼 거거든요. 근데 요 건강관리 사업에서 우리 건강관리 사업의 제일 첫 번째로 건강평가. 지금은 건강평가라기보다 건강검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건강검사 사업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근데 요 학교 건강검사에 관한 것이 좀 내용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아예 조금 쉬었다가 건강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죠.